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변동이 생기지요. 상담을 할 때 흔히 변동수가 있다는 통변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형태와 어떤 양상의 변동인지는 설명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설명을 잘 해주는지에 달려 있는데요. 과거보다 현대인의 삶은 정말 변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비해 교통통신이 엄청 발달했고 삶의 형태도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변동이 일어나므로 사주를 볼 때도 변동수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주에서 말하는 변동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변동수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봐야 하지요. 이 부분은 사주팔자 연원일시 구조를 구성하는 각각의 기둥에서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연주의 변화는 주로 큰 단위의 변동들이지요. 주택이나 부동산 변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거나 오랫동안 소유한 부동산, 평소에는 잊고 지내며 돌보지 않았던 부동산들입니다. 직장 개념으로 보면 회사 자체로 보기도 하고 국가 단위 공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월주는 주로 활동하는 사회나 직장 공간이지요. 매일같이 마주치는 일상 같은 공간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는 공공의 공간이 되거나 또는 사회나 시도 단위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부모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회사의 개념으로 본다면 사업장 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일주는 내 가정의 공간이지요.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접하는 공간이면서 나를 포함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개인적인 공간이 됩니다. 일주는 내 집이나 가정의 공간이면서 내 힘으로 일궈낸 부동산의 개념이 되지요. 또 회사의 개념에서는 내가 일하는 사무실의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시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이지요.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나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일주가 가정이라면 시주는 내 방 정도로 보며 일주가 사무실이라면 시주는 내 책상 정도로 보면 되고요. 또한 시주는 투자를 위한 부동산 개념이 됩니다. 연월일시의 육친적인 상징은 조상이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로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아는 것이기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어찌됐든 위의 요약한 개념들은 어떠한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이므로 기본적인 틀로 참고를 하면 되지만 실무에서의 통변은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석과 통변의 융통성이란 내담자의 현실적인 상황이나 조건, 환경, 그리고 사회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쓰임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글로 설명하기는 좀 난해한데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더 확실한 이해를 위해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들을 다뤄보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서 변동수를 볼 때 연월 일시를 통해 변동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판단한다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운에서 나타나는 기운들의 작용을 통해 변동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충이지요. 충은 새로운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는 변동입니다. 그리고 정리나 정돈, 청산, 이별의 과정이 동반되며 주로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변동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충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운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지살 운을 만났을 때를 주거 확장하는 시기라고 본다면
본인이 집을 사서 이동하는 경우도 해당하는데요. 변동수는 곧 이동으로 나타나고, 이동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12신살 중에서 역마살이 대표적입니다. 역마살은 임시적으로 변동을 줘야 하는 상황이고,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변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격각도 이와 비슷한 작용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격각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작용이기도 하지만, 빌려 쓰거나 부채를 일으키는 변동도 됩니다. 역마와 비슷한 변동수에는 지살이 있지요. 비슷하거나 새로운 적립을 위해 일으키는 변동인데요. 역마와 다른 점은 주로 본인의 의지로 만드는 변동이고,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이며 주도권을 가집니다. 또 삼합도 변동수가 되지요. 삼합은 기존의 것에 변동을 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용도의 변경이거나 기존 환경에서 수정을 가하는 형태의 변동으로 잘 나타나며, 삼합 또한 본인이 주도성을 보이는 형태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이 십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서도 변동으로 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직장 관련 변동은 관성을 위주로 보고, 본인 소유의 부동산은 인성을 위주로 보며, 운영하는 가게나 생산수단은 식상의 변동을 위주로 살펴보면 됩니다. 또 연월일시의 변동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 대한 나의 가족관계의 변동성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십성에 관련된 육친을 확장하면 관련된 변동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경진일주 남매인데요. 인묘진월의 경금은 유약하고 한냉하기에 병화로 배양하고 무토로 생금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인중의 병화가 투했으니 평관격이지요. 이 명조의 특징은 조로 쓸 수 있는 월간 병화가 시간의 신금급제를 받다는 것입니다. 정편인이 혼잡되어 이것저것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특히 인성이 토인지라 종교와 관련된 공부도 상당한 취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금 일간들은 토 인성이 잘 받쳐주기만 한다면 타 일간에 비해 활인업이나 예체능 계열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물은 부동산으로 보이고 돈 걱정 안 하고 살았을 확률이 큰데요. 배우자 운은 좋지 않아 보이며 일주 경진괴강이라 본인 성격도 강해 보이지요. 이는 배우자 운을 떨어뜨리는데 한몫했을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팔자입니다. 이 명조는 해월에 태어난 갑자일주 남명인데요. 연간의 기토 정제가 월간의 을목겁제로부터 아무런 보도 없이 극당하고 있음이 불미합니다. 인성이 왕한데 사회충이 있어 본인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부친과 조부모의 문제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이 월일지에 있다는 것은 전공이 바뀌었거나 학교 공부와 다른 공부를 해서 사회 진출을 할 확률이 있을 수 있지요. 수인성의 자격증을 가지고 정화 상관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면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데요. 인성을 잘 활용했다면 공무원도 가능했으리라 보지만, 어떤 직종을 선택하더라도 높은 위치까지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